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챔발로 뚜껑에 모네의 풍경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과 초벌까지 진행했었죠. 오늘은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으로 가는지, 그리고 왜 이 작업이 어려웠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말 커다란 작업이었는데 지금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계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름과 가을, 겨울을 걸쳐 완성한 작품이에요. 사실 이 작업 때문에 최근에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못했어요. 그럼 쭉 작업 과정 보여드릴게요. 일탄에서는 와, 크다. 이게 악기라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2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림이 그림다워지는 구간이에요. 1탄에서는 전체를 나눠서 하늘은 파랑, 땅은 초록, 아주 큰 덩어리 위주로 작업했죠. 근데 지금 이 단계부터는 공간감, 거리감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지금 보이는 초록 들판은 아직 반쪽짜리예요. 여기에 빨간 양귀비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그림의 생동감이 확 살아나요. 모네는 초록 속에 빨강을 점처럼 찍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번 작업에서도 양귀비를 그린다기보다는 리듬처럼 흩뿌린다는 느낌으로 올려줬어요. 형태 하나 없는 이 넓은 들판에 어떻게 원근감을 표현하는지 양귀비 꽃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앞쪽에 있는 꽃들은 크고 간격이 듬성듬성해요. 반대로 뒤에 있는 꽃은 점이 작아지고 간격이 좁아져요. 색도 차이가 있어요. 앞에 꽃은 굉장히 채도가 높은 짙은 빨강이고 뒤로 갈수록 색이 옅어지고 탁해져요. 붓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꽃은 더 동그랗게 찍어줬다면 뒤에 꽃은 수평으로 눕고 잔잔한 느낌이 나게 터치를 넣어줘요. 이렇게 크기와 간격, 색감, 그리고 터치의 방향으로 원근감이 나타나게 돼요. 모네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밀도가 높은 편이라 전반적으로 붓터치를 많이 쌓아 올려요. 이 앞에 큰 나무를 그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모네의 그림은 보는 건 편안한데 그리는 건 어렵다고 했거든요. 왜 어려웠는지 작업하면서 정리한 포인트를 나눠볼게요. 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걸 알고 모네 그림을 작업하면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모네의 그림에서 형태나 윤곽선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모네는 선으로 나무를 그리지 않고 형태 없이 나무가 나무답게 그리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장자리를 또렷하게 정리하면 모네의 느낌이 죽어버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형태를 안 그린 것 같은데 보이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확한 색이라는 게 없어요. 나무니까 초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성된 색을 캔버스에 올리는 게 아니고 캔버스 위에서 겹쳐져서 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리면서 색을 모자이크에 올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붓질이 참 어렵더라고요. 즉흥적이고 마구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붓의 간격과 길이와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붓질의 리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림이 굉장히 산만해질 수 있어요. 이번 그림에는 원작에 없는 모자 쓴 모녀가 등장하죠. 이 인물을 넣으면서 그림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냥 풍경이 아니라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됐거든요. 모네도 인물을 자주 그렸는데 다만 초상화처럼 묘사하지 않고 풍경의 일부처럼 존재하게 만들었죠. 이번 작업에서도 인물은 주인공이지만 튀지 않게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려고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이건 빨리 끝낼 그림이 아니다. 레이어가 쌓일수록 고칠 것도 많아지고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전체 완성까지는 5-6개월이 걸렸고 그래서 1-2부로 나눠서 천천히 보여드리게 됐어요. 이 넓은 초록 들판을 계속해서 해볼게요. 특히 이 넓은 초록 들판이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에요. 일단 너무 넓어요. 그리고 이 넓은 면적이 그림 전체의 분위기를 거의 다 결정해버려요. 여기서 색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그림이 너무 무거워지고 조금만 쨍해져도 가벼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색감이나 톤을 살짝 바꾸고 싶어도 한 번에 덮어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작은 캔버스였다면 이 위에 색 한 번 더 깔자 하고 끝났을 일인데 이 작업은 그럴 수가 없고 이미 깔려있는 잔디의 터치를 살린 상태에서 그 위에 색을 쌓으면서 조금씩 바꿔야 했거든요. 멀리 있는 마을은 형태를 또렷하게 그리지 않아요. 대신 색을 차분하게 식히고 대비를 줄이고 저기 멀리 뭔가 있구나 정도만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인상주의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대기 원근이에요. 처음에는 초록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본 초록으로 깔아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의 뒤쪽은 사실 초록이라기보다는 초록빛이 도는 회색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중간 영역에는 푸른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고 뒤로 갈수록 초록보다는 회색의 비중이 점점 커져요. 이 차이가 쌓여서 들판이 그냥 평면이 아니라 멀리까지 이어지는 공간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작업할 때 자세도 달라졌어요. 앞부분이 그려나가는 단계였다면 후반부에서는 지켜보고 조절하는 단계에 가까워요. 그림 후반부로 갈수록 캔버스에 바짝 붙어서 그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1-2m 정도 뒤로 물러나서 그림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가까이 와서 손대고 다시 멀리 가서 보고 이 작업의 반복이었어요. 가까이에서는 내 작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멀리서 보면 그나마 좀 제3자의 시선처럼 볼 수 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밝은 탁한 색을 많이 넣어줬어요. 이 탁한 색들이 들어가야 공간이 한 번 더 뒤로 물러나거든요. 탁한 색이 들어갔을 때 들판이 훨씬 멀어지고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건 들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뒤편의 산, 나무, 모든 곳에 탁한 색을 군데군데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를 내기보다는 계속 숨 고르기를 하면서 완성해간 작업이었어요. 물론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림이 끝나지 않은 기분이 들었고 계속 고치다 보니까 조금 질려버린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던 건 뒤로 물러나서 그림을 다시 보고 조금 손대고 다시 멀리서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지만 공기가 달라지고 거리감이 달라지고 그림이 발전돼가는 순간을 만족하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전과 후를 나란히 놓고 봐볼게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좋아진 게 훨씬 더 잘 보이죠? 뒷부분 산과 구름도 좀 더 밝은 회색을 많이 넣으면서 처음 작업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테이프 뜯기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랜만에 뜯는 건지 늘러붙어서 잘 뜯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늘러붙은 테이프는 손톱으로 살살 긁어서 떼주고 손톱으로 긁다가 뜯긴 부분 수습도 해줬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매트 바니쉬를 바르고 마무리해볼게요. 또다시 테이핑 작업해주고 뿌려서 굵은 붓으로 고르게 발라줘요. 뭉치지 않게 펴발라주면 돼요. 바니쉬는 오염이랑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지금은 반들반들해 보이지만 매트 바니쉬라 원래 그림 느낌처럼 매트한 느낌으로 마를 거예요. 바니쉬까지 아주 잘 말랐고 정말 긴 호흡의 작업이었어요. 이제 완성이 됐으니 챔벌로와 결합하는 장면도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작업실에 잘 도착했고 힌지를 달고 피아노 뚜껑에 결합을 할 거예요. 클라비어 바우어 장인이 피아노 만지는 모습도 멋지죠? 정말 멋지네요. 완성본 감상하시고 저는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